반려동물은 그 죽는 순간 일반 쓰레기 봉투나 이런 봉투에 버려야 된다고 충격 먹었어요.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그 소유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버려질 때 폐기물로 버려지게 되는 거여서, 사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경우, 살아있는 이 시간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사망 후에의 이 모습들이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그렇고 저희 법도 그렇고 아직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동물의 복지의 끝은 장래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아이들을 잘 보내주고 이 아이도 잘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반려동물 생애 주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펫닭은 정말 이 아이들이 마지막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잘 보내주고 싶은, 네, 그 목적에서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늘나라에 간 아이들이 그 아이들만의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을 통해서 간 아이들은 이제 그 사후세계에서 또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보호자들한테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 그러면은 약간 조금 그 옛날 느낌 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너무 깨끗해서 처음엔 놀랐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례하거나 이랬으면 아마 그 화를 모두 거기다 쏟았을 법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차분하게 저기 혹시 안쪽으로 애기 좀 옮겨 주셔도 괜찮겠냐,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다 말씀 주셔서 좀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던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처음에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는지도 아예 몰랐었는데, 제가 전에 키우던 아이가 노견이다 보니까 장례를 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 근처로 장례식장 같은 거 좀 알아보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마침 제가 애완동물학과를 졸업을 했어가지고 장례 지도사 쪽으로 들어오게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데리고 들어와서 맞는 추모관에 안치해드리고요. 아이 추모 사진 저희가 받아서 올려드리고, 염습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런 부분들 안내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입관 준비 진행해드리고, 추모관에 다시 안치해서 시간 좀 보내시다가 이후에 화장 준비 되셨을 때 화장 진행해드리고요. 모든 애완견들이 다 그러겠지만 그렇게 가족밖에 모르잖아요. 얘네들 누구 하나 안 들어오면은 새벽 1시고 2시고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문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턱 깨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눈물아, 있어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눈물아.
보호자분들이 울면서 들어오셨다가 제가 장례를 잘 치러드려서 해드리면 이제 웃으면서 귀가하실 때 그럴 때 조금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보호자분들도 아이랑 평생을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은 항상 다 저랑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 당신이 어머, 저희 둘째, 첫째 합쳐놓은 얼굴이에요. 첫째는 이제 담당해 주셨죠. 네, 맞아요. 붉은실도 엮어주시고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인지라 그냥 애들 그냥 저런 화로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태우고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저런 이렇게 산이나 저런 데 뿌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인데도 딱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놀랬고 아 요즘엔 진짜 강아지를 가족으로 키운다는 게 정말 이런 마음이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찌르면 째려봐. 왜 째려봐. 실상은 저희가 매장을 하는 거는 불법.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이 아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 또는 종량제 봉투로 폐기물 처리 또는 의료 폐기물 처리 요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실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경우, 살아있는 이 시간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사망 후에의 이 모습들이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 법도 그렇고 되게 아직은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에 지금 장례식장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한 10배가 늘었어요. 합법 장례식장만 따졌을 때 한 10개 내외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한 70개 정도가 됐거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좀 더 현대화된 건물, 그 다음에 뭐 연매 기술이며 뭐 이런 것들이 더 정성스럽고 더 좀 고도화되는 게 최근 한 10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동안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법적으로 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그냥 화장만 하는 정도의 수준의 1, 2세대를 거쳐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기존의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있던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6개 지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있다 보니 자기들만의 방식들이 다 있어요. 즉각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합류하고 진행을 했을 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야? 아, 우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가지고 있고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프로세스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어딜 가나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만족감을 가지고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모아서 포포즈만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통일시키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 보호자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호텔에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서비스의 거의 끝판왕, 그러니까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호텔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공감을 해줘야 당연한 거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혹은 굉장히 많은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은 다른 타 직군보다는 호텔리어 분들이 조금 더 그 공감대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사업의 총괄을 호텔리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제일 다르게 느꼈던 부분은 고객님들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아무래도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단어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있었던 일인데
장례식장에 이제 보호자님께 저희가 희망의 예약 날짜가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자기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한데 어떻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아차 싶었던 부분이에요. 아픔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신뢰가 되는 단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요즘에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저희가 조금 더 포커싱 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호자랑 가장 가깝게 접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상담사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대상으로 스크립트를 지금 전면적으로 다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퍼포즈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은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슬픔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가 상상 그 이상으로 슬픔을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보호자님이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뭐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보호자들을 케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하향이어야 이게 맞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저때 어떤 메시지를 잘못 전달되고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메시지 전달의 개념보다는 저는 과거에는 회계법인에서 M&A 쪽을 하고 이제 재무 실사를 하던 사람이었고요. 워낙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사업이라는 이 섹터, 반려동물 섹터 자체에 좀 매력을 사실 느낀 상황이었고, 저도 처음에 조인했을 때는 이게 물론 슬프지만 정말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난 거와 같은 심정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저희 직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정말 내가 키우던 나의 정말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와 같은 아픔이다. 왜냐면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온전히 나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를 이따가 보낸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이해를 못한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아이를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포인핸드 이한희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아직도 이 아이들을 가축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이 아이들을 애완, 나를 기쁨을 주는 애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정말 이 아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요 이 분류가 같이 공존되어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되었고, 사실은 이 인식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 반려동물 시장도 더 성숙해지고 마켓적으로도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기준이 싫어함과 좋아함의 양극으로 나뉘면 저는 사실 싫어하는 거에 더 가까워요. 관심이 아예 없다 보니, 반려동물 동반 출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귀여운 거 계속 보다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친구들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간식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러다 보면 그 친구도 저를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더 좋아하게 되고, 약간 시간이 지나면 같은 관계성이 좀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재밌고. 결국은 감정의 교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전 강아지 전혀 몰랐는데 점점 사랑하게 되니까 더 알게 되고, 아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잘못 알고 있던 거구나. 계속 지금 인식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반려동물 관련 뉴스부터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이는 그 악플들, 정말 안 좋은 것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사람한테도 힘든데 굳이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들한테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 비아냥거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너무 나쁘게만 보거나 혐오스럽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좀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반려인들은 당연히 이쁘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케어해 줘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이 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인식 전환을 시켜주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아이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입양의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하는 캠페인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생의 주기를 살다가 저희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내준 보호자들의 유기견 입양에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수익의 일부를 그 유기견 입양을 하는 그 업체에 이제 좀 기부 형태로 좀 기부도 하고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테마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 생애 주기를 케어하는 회사인 거고 결국 저희가 끝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끝에 맞닿아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저희 전체 생애 주기로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저희가 장례식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노령견들의 좀 건강 관리를 같이 하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정말 그 순간이 오면 저희가 이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는 뭐 그런 사업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려동물 이 생애 주기의 하나하나의 블럭을 격파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 초석을 지금 저희 같이 구성원들과 제가 같이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아이들의 복지 그다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 행복하게 살다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사명이고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그 소유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버려질 때 폐기물로 버려지게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이게 이제 인식 변화부터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 조금 더 회사로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서 사명감이 드는 건 결국 이 아이들이 사망하는 그 시점에는 아직도 사회에서는 좀 인식이 좀 결여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저는 지금 이 당장 한 1, 2년의 목표는 이제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아이들의 그 권리를 복지를 지켜줄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